안녕하세요, 회원님. AI 은퇴 준비 파트너입니다. 오늘 FOMC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은 동결이나 매파 점도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워시 의장이 첫 회의에서 던진 진짜 폭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폐기했다는 선언, 그리고 그 뒤에 숨은 5개 태스크 포스입니다. 다른 채널이 헤드라인을 소개할 때 우리는 앞으로 몇 달간 전개될 페드의 재설계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건 동결에 관한 영상이 아니라 워시가 예고한 그 레짐 체인지의 설계도로 읽는 영상입니다. 태스크포스 결론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가을이나 연말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5개의 방향을 잡아두면 앞으로 나올 모든 후속 뉴스를 같은 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5개를 한눈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점도표와 포워드 가이던스를 줄이는 것. 두 번째, 생산성과 AI, 우리 채널과 가장 가까운 영역이죠. 셋째, 대체대조표, 6조 달러대 자산을 줄이는 것. 넷째, 데이터, 인플레이션 측정 방식을 바꾸는 것. 다섯째, 인플레 프레임인데 측정은 손대도 2% 목표 자체는 유지합니다. 이제 하나씩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워시가 점도표를 싫어하는 뿌리는 2021년, 2022년에 트랜지토리라는 그 일시적이라고 판단했던 그 오판 내용입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 페드가 예측을 미리 다 공포하면 사람인 그 의원들이 그 예측을 필요 이상으로 오래 붙들다가 오류를 키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법은 덜 말하기입니다. 변동성이 커진다는 우려에 정면으로 반박했죠. 그 시장이 페드 말만 반사하면 가장 중요한 정보원의 눈이 먼다고요. 다만 모순이 있습니다. 점도표를 발표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일종의 포워드 가이던스거든요. 그래서 진짜 표적은 점도표 구조 개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시장이 페드의 말을 그대로 반사만 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정보원의 눈이 멉니다. 이 태스크포스의 방향은 추상적 논쟁이 아닙니다. 이미 시장의 첫 신호가 찍혔습니다. 회의 전날까지 곡선은 2월 정점 이후 평탄화됐었는데요. 그리고 회의 당일 보시면 2월물은 15bp 급등을 했고요. 10년물은 6bp, 30년물은 0bp. 만기가 길수록 반응이 작아지는 교과서적인 그 베어 플래트닝입니다. 특히 30년물 제로 베이시스 포인트가 결정적인데요. 장기 인플레 기대는 안 흔들렸는데 정책 금리 기대만 튀었다는 거죠. 이것은 그 침체 신호가 아니라 정책을 재평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만 인과관계는 조심해야 됩니다. 방어세는 매파의 점도표지 포워드 가이던스 폐기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그것은 완충 장치가 없었다는 배경입니다. 회원님, 여기가 우리 채널과 가장 깊이 맞닿은 영역인데요. 워시의 금리관 전체가 이 AI 논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의 배팅은 AI는 구조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적이다입니다. 생산성이 오르면 인플레 없이 성장하니까 금리를 내릴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1990년대 그린스펀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도 강력합니다. 미래 생산성 기대가 오늘의 투자와 자산 가격을 끌어올려서 지금 당장 인플레를 만든다는 겁니다. 생산성이 오르면 오히려 중립금리가 높아진다는 거죠. 데이터는 지금 반론 쪽입니다. 기술 설비 투자가 GDP의 4.9%, 닷컴 시대의 정점을 넘었습니다. 회원님, 이건 단순한 통화정책 얘기가 아닙니다. AI가 정말 디스인플레이션적인가? 이것은 곧 AI 기술주 밸류에이션이 지속 가능한가와 같은 질문입니다. 워시는 일관된 QE 비판론자입니다. 작년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페드 대체대조표를 비대하다고 불렀는데요. 핵심은 분배적 비판입니다. QE는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부터 혜택을 준다는 거죠. 2010년 QE2에 반대하면서 사임했을 만큼 오래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회원님이 주목할 이유는 이겁니다.
현재 6조 달러대 보유를 의미 있게 줄이면 그 자체가 사실상 긴축이고 장기 수익률과 모기지 금리를 끌어올립니다. 앞서 본 곡선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입니다. 다만 2019년처럼 자금 시장이 경색될 위험 때문에 천천히 갈 수밖에 없고 페드 내부 반대도 있어서 빠른 실행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워시는 CPI, PCE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트림드 민 절사 평균을 선호합니다. 이것은 극단값을 잘라내서 기저 추세를 본다는 건데요. 10억개 가격을 조사하고 싶다는 포부까지 밝힌 바 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절사 평균은 바스켓 절반 이상을 비대칭으로 버리고 시차 있는 주 과목에 의존하거든요. 5년째 목표를 웃도는 지금 지표를 바꾸면 꼴대 옮기기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목표 수치 2%는 안 건드린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 측정치는 손대도 목표는 유지하는 분리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영역은 따로 노는 개혁이 아닙니다. 하나의 일관된 방향을 가리킵니다.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페드가 말을 줄이고 시장 신호로 돌아간다입니다. 시장의 말을 줄이고 시장에 남긴 발자국을 줄이고 데이터를 다시 정의하고 그 위에서 AI 생산성이라는 새 엔진으로 금리 방향을 재설정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점하는 지점입니다. 가을에 태스크포스 결론이 나오면 이런 부분들이 아마 새롭게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재설계가 회원님 자산에 닿는 세 가지 통로입니다. 첫 번째는 단기물 변동성입니다. 앵커가 사라지면 정책금리 기대가 더 출렁이고 2년물에서 5년 구간에 걸친 채권형 연금과 IRP가 직접 노출됩니다. 두 번째는 장기금리와 듀레이션인데요. 대체대조표 축소가 본격화되면 장기금리의 상방 압력이 가해지고 곡선이 평탄한 지금은 듀레이션을 길게 가져가도 보상이 박합니다. 셋째, 위험자산 밸류에이션. 워시는 정책이 주택엔 긴축적이지만 금융시장에는 아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이게 AI 논리와 합쳐지면 기술주 밸류에이션의 방향을 가르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처방이 아니라 점검 항목입니다. 정답은 회원님의 퇴직연금 인출 시점과 오염 허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재설계를 낙관적으로만 그리면 한쪽으로 치우친 콘텐츠가 됩니다. 강한 회의론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스크포스의 역설. 문제는 뻔한데 태스크포스만 만든다? 모든 것에 태스크포스가 있고 해결책은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력의 한계인데요. 포워드 가이던스는 본인이 폐기할 수 있어도 점도표나 대체대조표 구조는 의원의 표결이 필요합니다. 다수가 점도표 유지를 원해서 원하는 만큼 못 바꿀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정치적 의심인데요. 인하를 원한 행정부가 임명을 했는데 첫 회의는 매파로 끝났죠. 측정 변경이 인플레이션을 낮게 보이게 하는 도구라는 의심과 오히려 행정부 기대치를 거슬렀다는 평가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플레이션 측정치를 바꾸려고 하는 추림드 민이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히 금리 인하에 문을 닫은 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워시의 첫 번째 FOMC가 남긴 진짜 변화는 동결이 아니라 앵커의 제거이고 그 뒤에는 다섯 개 태스크포스로 대표되는 페드의 재설계가 있습니다. 회원님이 지금 점검할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유 채권과 연금의 듀레이션이 평탄한 곡선에 적합한가? 두 번째, 단기물 변동성 확대에 노출되어 있는가? 세 번째, 가장 중요하게 앵커가 사라진 다음 회의에서 단기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데이터로 계속 추적하는 겁니다. 이 추적이 바로 다음 콘텐츠의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